그리고 두 번째 이주해머니 주제는 제가 골라와 봤는데요. 제가 요즘 매일 경제 뉴스를 눈 뜨자마자 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소식이 있어서 좀 우리 머니언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면 돈이 되는 정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유용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이 대출 갈아타기, 이게 좀 자동으로 되는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우리 머니언즈 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바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 행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나의 신용 상태라든지 재무 상태에 근거해서 금리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내가 월급도 많이 오르고 신용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의 바뀐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네. 금리를 낮춰주십시오라고 은행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시행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류 내야죠. 일일이 그거 준비해야죠. 은행에다가 신청하러 또 가야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자동으로 은행에게 요구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마이 데이터 앱이라고 해서 내 데이터를 대신 취급해주는 서비스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처음 한 번만 동의를 딱 눌러주시면 네. 이제 그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가 자동으로 매번 은행에 가서 신청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직접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행 매니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건이 조금 모자라서 만약에 거절됐다 하더라도 네. 뭐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다음엔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유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다음번에 그 사유가 충족됐다. 그럼 또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서비스가 이제 도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돈도 아껴주지만 시간도 아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권혁준 평론가님은 새로운 바뀐 제도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모두의 카드. 예. 모두의 카드. 네, 오. 꼭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준 금액을 딱 정해놓고요. 이제 그 이상의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요, 62,000원이거든요. 환급 기준 금액이. 그 이상의 금액을 다 환급해줘요. K패스 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모두의 카드 환급액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오. 내가 한 달에 얼마 쓸 거고 거기서 내가 일반형인지 플러스형인지 구분하시고 금액을 넣으면은 내가 대충 얼마 돌려받는지가 나오는데요. 하도 저는 지하철 많이 타니까 12만 원을 썼는데 12월 달에 그렇게 썼어요, 실제. 네. 근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제 1월부터는 58,000원이 이제는 저는 환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을 돌려받는 네. 거예요? 왜냐면 62,000원 이상은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환급 제도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많은 분들의 부담이 이걸 통해서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평론가님, 워킹맘인 저에게 가장 유용할 만한 그런 제도 없을까요? 자, 일단은 무상 보육 지원이 확대돼요. 오. 그동안은 5세였는데 이제 4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출산 휴가 시 주담대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거 너무 좋죠. 사실은 주담대에서 원금 상환하려면 사실은 이제 회사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이번 또 월급도 꼭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아이를 낳고 싶을 때 이 출산 때문에 월급도 줄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걸 한 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출산 휴가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아예 주담대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오. 기존에도 기본공제가 있었어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그대로 둔 채 이제 추가가 되는데 뭐가 추가되느냐? 자녀가 있으시면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이다 50만 원 추가. 자녀가 둘이다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쭉쭉쭉 커지게 됩니다. 야, 5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데요? 네. 그리고 아이를 돌볼 때 사실은 아침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육아기 아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10시 출근제가 시행됩니다.
이거 진짜 엄청 화제예요. 너무 중요하죠. 오. 결국에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내고 나야 사실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또 출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근하다 보면 8시라든지 9시 출근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0시 출근제가 만 12세 이상 육아기를 둔 부모에게는 이제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가 학원비 관련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세액공제가 안 되던 예체능 학원에 관해서도 이제는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하니까 태권도, 피아노 이제 이런 학원 보내셔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아,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올해 새롭게 들어가니까 우리 하은 앵커님처럼 워킹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수혜를 볼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 그래도 청년이니까 저를 위한 제도 있겠죠? 예, 청년 제도 맞죠? 있겠죠? 청년 맞죠? MG는 맞습니다. 요즘 청년층에 해당하는 네. 그 연령대가 네. 예전보다 늘어났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한 예. 40대까지도 청년일걸요? 그렇죠? 훅 집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제가 꼭 아니어도 뭐 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제도들 뭐가 있을까요? 또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적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청년 미래 적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약계좌라고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도약계좌를 넘어서 이제 만기가 좀 짧은 상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34세까지입니다. 만 34세까지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을 보는 게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이제는 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약계좌나 미래적금이나 정말 좋은 점이 정부의 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적금을 하면은 정부가 기여금만큼 또 이렇게 더 적금을 해줘요. 보태준다고요? 보태주죠. 어머. 그래서 이제는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월로 따지면 한 3만 원, 3만 3천 원 정도? 요 정도 이제는 기여를 해주고 미래적금은 특징이 퍼센테이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보면은요 6에서 12%.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엄청난데요.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기여분까지 해서 연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네.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9.54% 정도 되는데요. 미래적금은 그거 갖고 놀라시면 안 돼요. 미래적금은 16.9%. 기여분까지 해서 엄청난 거죠 사실 금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MZ세대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좀 정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네.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6월 달에 미래적금 나오면 일단 한 달에 50만 원씩 네. 일단 넣어놓고요. 남아있는 50만 원, 50%는 ISA 계좌에 넣어놓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국내 상장 ETF를 이제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번 돈을 굴려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MZ세대는 일단 목돈을 만들어야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세금도 마련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의 도약과 미래를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몇 개만 소개해드렸는데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책자를 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